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감명 해보겠습니다. 임수 사주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교사입니다. 수학 교사, 수학 선생님이세요. 아예 직업을 밝히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주감명은 왕쇠 강약으로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왕쇠 강약을 푸는데요. 그냥 오행으로 왕세 강약으로 해서 오행으로만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오행을 이제 육신에 적용을 해서 사주를 볼 때 왕세 강약을 볼 때는 항상 먼저 관부터 관제, 인식, 비의 순으로 왕세 강약을 따져봅니다. 이제 관이 가장 재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사회생활이나 뭐 조직사회에서. 네, 그래서요. 이 오행 이사주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뭐 대운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요. 일단 대운은 7대운이고요. 이 사주의 이제 왕세 강약을 살필 텐데요. 먼저 간단히 왕세 왕쇠 강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주 왕쇠 강약 설명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주의 왕이라는 것은 상생이 있거나 근이 있으면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행이 상생을 받아서 왕하면 그 오행은 그 사주에서 순탄합니다. 어떤 오행이 위아래 천간에 있고 통근하여 근이 있으면 그 오행은 이기는 능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왕한 오행은 적성이나 특기나 장점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것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왕의 상대적인 개념은 쇠입니다. 그러면 쇠는 상생이 없으면 쇠라고 합니다. 어떤 오행이 상생을 받지 못하면 쇠하니 그 오행의 사주 내에서 그 오행의 모든 면이 순탄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근이 없으면 쇠라고 하는데 근이 있으면 이기는 능력이 있으면 근이 없으면 그 사주가 쇠하니 이기지 못하여 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상생을 받지 못하거나 근이 없어서 쇠한 오행은 아쉬운 점이 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고 감추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것에 이루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서 강이라는 것은 어떤 오행이 타 오행을 상극, 여기다 하다를 안 썼는데요. 타 오행을 상극하는 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되게 이거는 흉신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요. 사주 내에서 이제 가장 강한 것이 수극화와 금극목입니다. 그래서 타오행을 상극하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흉신이 강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주 내에서 강한 오행은 굳세다. 그러니 양보가 없다. 일직선으로 저돌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오행은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의 상대적인 개념이 약인데요. 강은 타 오행을 상극을 한 것이고 약은 어떤 오행이 타 오행에 의해서 상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나 좌절을 겪는 것이고 그리고 악착을 떨고 또한 그 약한 오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징크스가 되거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왕세 강약을 따질 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관사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관살을 살피고 그 다음에 재성, 인성, 식상, 비겁을 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왕세 강약을 육신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정관은 기토입니다. 네, 기토는 투간, 통근하였으니까 기토가 이제 근이 있습니다. 근이 있고 또 상생을 받았습니다. 화생토 상생을 받아서 왕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왕하다. 그러면 왕하서 상생을 받고 통근, 투간하였으니 왕하다. 그러면 이 정관은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에 묘월에 났으니까 이 묘목 상관의 상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극을 받으면 약이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했다가 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왕인데 묘목에 이걸 잘못하면 안 보이는데 큰일이네요. 묘의 상극을 받아 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관이 왕이 약이 되면 정관이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직업 경쟁에서 패할 수 있다. 직업 경쟁에 실패한다. 그러면 이 정관을 살리기 위해서 억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을 견제해야 되고 목을 극해야 되니까 금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억용시는 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억용시는 금입니다. 금은 인성이죠. 그래서 금인성인데 사주에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묘,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이렇게 사회생활 학습기, 사회생활 준비기 대운에서 계속 인성이 오니 여기 있는 이 억에 작용을 하여서 관을 살리게 됩니다. 관을 살리니까 직업적인 실패를 복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업을 구하고 직업을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주의 관제 인식비 중에서 관 먼저 왕세광약을 살피는데 이사주 자체로는 관은 화생토 생을 받고 기토가 미토 금이 있으니 왕이다. 왕하면 직업적인 경쟁에서 이긴다. 그런데 묘라는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니 왕이 약이 되었다. 왕이 약이 되면 경쟁에서 실패한다. 정관이 약이 되니 직업 경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 이를 구하려면 억용이 있어야 한다. 억은 이 묘목을 견제하는 것이니 금이다. 금은 사주에도 있고 대운에서 계속 학습기 이렇게 사회생활 준비해서 계속 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억으로 작용을 하여 상관을 누르고 정관을 살리니 직업적인 실패를 복구한다. 그래서 직업을 구하고 직업을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이 여기서는 정화, 정제입니다. 그러면 정제는 정화가 근이 있습니다. 정제는 근이 있고 또 생도 있습니다. 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일까봐요. 네. 그러면은 이 정제는 근도 있고 상생을 받으니 왕합니다. 왕한데 또 상극을 받는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 자수의 자중의 개수가 정화를 이렇게 상극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정제 자체는 왕이었다가 자중의 개수의 상극을 받아서 약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한 왕이 약이 되면 경쟁에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재성이니까 재물 경쟁, 재성 경쟁에서 실패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또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수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이 자수를 견제하는 것은 억용이 되는 것은 기토 정관입니다. 그러면 이 기토가 자수를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토 정관이 있으니까 실패를 복구하게 됩니다. 그럼 재성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면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영역이니까 나의 가정과 재물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나의 가정과 재물의 안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보겠습니다. 인성은 경금이죠. 경금은 근이 없습니다. 근이 없으면 쇠입니다. 쇠하고요. 그렇지만 토생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을 받아서 왕한 거죠. 그래서 근이 없어서 쇠하면 여러분 경쟁력이 지는 거죠. 근이 없어서 실력적인 대항력, 인성이니까 실력의 대항력이나 그런 것은 없어서 지지만
상생은 있잖아요. 토생금으로 상생은 있으니까 준비력은 탄탄한 거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표현하냐면 꾸준한 준비, 꾸준히 준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는 없어서 대항력은 없지만 생은 있으니까 준비력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말은 꾸준한 준비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경금이 인성을 잘 생하죠. 경금이 인성을 잘 생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사랑하는 부인이 되고, 그러면서 훌륭한 자기 자신도 훌륭한 부모, 훌륭한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식신이 없고 상관이죠. 그래서 묘목은 투간하지 않아서 투간하지 않아서 쇠합니다. 그러나 상생은 받고 있죠. 임수에게서 수생목을 받아서 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묘목은 순행을 하니까, 어머, 제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무진기사경호 신미,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 묘목은 이제 순행하니까 묘목이 계속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성장을 하여 결실을 맺는 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식상은 투간하지 않아서 쇠하고 상생은 있어서 왕한데, 그런데 순행으로 가니 계속 수생목이 계속 성장해서 결실을 맺는 목으로 성장을 한다. 경금인성은 상관인 이 묘목을, 경금인성은 상관 묘목을 탁 자르는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를 잘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묘목이 자랄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이 경금은 추나절에는 수원이 동시에 되어서 좋은 부모 또는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식상은요, 그러니까 이 상관은 사회적인 대항력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대항하는가 하는 대항력인데, 이 상관은 사회적인 대항력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관살로부터 일간을 보호하는 그런 육신입니다. 그러면은 이 식상이라는 것이 관살로부터 일간을 보호하는 육신이니까 직업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또는 자기의 직업과 남편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 식상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상이 있으니까 자기 직업적으로 엄청 잘 임기응변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남편한테 엄청나게 예쁜 짓을 해서 남편도 잘 애교나 뭐 이렇게 해서 남편을 잘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국으로는 이제 상관격이죠. 상관격이고 상관폐인하고 관인상생입니다. 여러분, 임수의 경우에는 경금도 편인이지만 일간을 잘 상생을 하고요. 또 이제 이 정화로부터 경금이 재화를 받았죠. 그래서 재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격이 정제가 있어서 이제 제극인의 우려가 있지만 근황하면 제극인이 있어도 잘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폐인인 거죠. 상관폐인으로 교화자의 자격을 갖추고 또 관인상생으로 제도권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구하는 거죠. 정관을 구하니 공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교 교사고요. 수학 선생님입니다. 또 수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춘절에 묘월에 정화 임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미토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과 분야의 적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순행을 하니까 정화 임수가 있어서 이과 분야이기는 하나 병화 개수가 또한 있는 것이니까 병화 개수의 수화 기자도 갖추는 것이니 이분은 이제
그 이과적성을 살리되 사람을 키우는 교육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전공하고 교사가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주 자체에서 억부에서 가장 약한 육신은 정관입니다. 정관 기토인데 묘목이 을목에 의해서 정관이 묘중의 을목에 의해서 상극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억용신은 금인성이고요. 계속 금이 이렇게 대운에서 사회생활 준비기에서 대운에서 경금이 신금이 오니까 이 사주는 실제로 억은 신금 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 억용이니까 교화자이고 그러면서 국가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사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의 왕세광약 위주로 가장 약한 육신 정관을 위주로 그것에 상극하는 것과 그것을 억으로 구해내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주는 지금 관인상생이 잘 되잖아요. 관인상생이 잘 되면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받아서 무척 이제 행복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남자 사주는 식상생제가 잘 되어야 남자분이 애처가 스타일인데 그분이 이제 식상생제가 잘 안 돼도 이분의 남편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네, 식상생제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막 이렇게 이벤트를 잘하고 그런 애처가 남편은 아닌데도 본인이 관인상생이 잘 되고 인성일관을 잘 생하니까 본인 자체가 굉장히 사랑받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무척 행복한 그런 분이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임수사주 감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